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자,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새로운 얼굴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국회 방송의 여심 저격 요 코너 시청하신 네.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시청을 했었는데요. 네. 과거에 여성 패널들로만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좀 네. 흥미롭다 했는데 조금 더 가볍게 우리 정치 이슈를 다가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진짜로 시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그 직전에 하셨던 그 두 분, 네, 강전혜 변호사, 네, 그리고 강윤미 변호사님, 예, 그분들 방송 많이 봤는데요. 네, 저희도 이렇게 좀 합이 잘 맞는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법조계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두 분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좀 기억에 남는 출연자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정은혜 저도 전 이제 의원님. 저는 민주당에서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네, 20년 네, 네, 저 20살 때부터 네, 제가 어. 당에서 당직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안기령 대변인이 굉장히 나와서 뭐 짤도 많이 좀 유행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조회수가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네,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또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좀 핫한 클립들을 좀 많이 생성해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힘내서 방금 네. 그분들을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패널이 될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특검엔 반대한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평가가 엇갈렸고 야당에서는 규탄대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회견이 이 위기 수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먼저 민주당 측 의견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선 제일의 사랑꾼이다. 네, 그래서 좀 국민의힘 쪽에서도 특히 보수 쪽에서도 평가가 뭐 김 빠진 사이다다 이런 네.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명이 부족했다라는 실정이고요. 저는 특히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그런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말을 하느냐, 언제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형식이나 태도, 급박성에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전날에 뭐 기자회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내용 자체의 전달 방식이라든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치과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네. 네, 치과 치료를 받다가 시청을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시면서 정말 반짝반짝 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는데 보시다가도 근데 대통령이면은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은데 쓰는 단어가 왜 저러냐 실제로 거기 계셨던 네네. 환자분들이 얘기했다는 말씀이신 네, 실제 거죠? 거기 환자로 오셨던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네. 너무 기대를 하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볼륨을 좀 켜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의 단어가 왜 저러냐, 말투가 왜 저러냐, 대통령이 그 서울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그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과를 했는지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뜻을 밝혔었잖아요. 우리 김혜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죠. 정확하게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이렇게 사과로서는 극대화된 그 표현을 하시면서 네. 90도 몸을 굽혀서 사과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쇄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죠. 네. 그런데 이 사과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쉬워하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는 점은 뭐 사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사과의 내용이 두루뭉실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사과가 법적 책임으로까지 비화될 위험이 있는 상황,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특검법이 계속 야당 주도로 발의가 되고 있고 지금 그 특검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많은 사실관계들이
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부분은 허위 사실이니까 부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 대국민 사과가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사과의 진정성이 그런 것 때문에 폄하되기보다는 지금 약속하셨던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대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국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상황 아니라면. 그리고 제2부속실 실장을 어제 전격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께서 이제 국익에 있어서 꼭 행보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의 판단도 제2부속실에서 전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에 관련해서는 지금 인재풀에 그 물색이라든지 그 검증에 대해서 벌써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건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내년 한 1월쯤에 개각이 네. 이루어질 것으로.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말이 많았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임명과 연관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걸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네. 대통령실에서 부연해서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쇄신의 조치가 앞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계속 신속하게 실천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과의 진정성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의 회견 이후에 침묵을 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민심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 문제는 여당 내에서 지속적인 파열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이 특별감찰관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 정해지면 좋을지, 이번에는 이 김혜란 대변인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은 여야가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는, 양쪽 다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된다는 점. 지금 특별감찰관법 4조에 의하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무에 그치지 않으려면 애초에 정치적으로 좀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인물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여야가 만약에 정쟁에 의해서 이제 그걸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효율성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특별감찰관의 그 감찰 권한이 좀 애초에 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감찰 권한이라는 것이 수사권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이라든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감찰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 처벌 규정이라든지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직접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상징적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그 우려가 있는 그런 비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최소한의 조치이자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현재 생각합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일단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시기적으로 늦었다. 네, 그렇죠. 어제였으니까 어제 오후나 적어도 오늘 아침 일찍이라도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그 형식도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직접 한동훈 대표님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내용도 짧고요. 저는 오히려 그 댓글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님의 글에 대한 댓글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지자들이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댓글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님께서 사리가 나오겠다 뭐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깨알 같은 변명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한동훈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과의 형식이었고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에 좀 제가 스스로 더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이 점점 더 증폭되었다. 민주당에서 오늘 또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천공이 아니라 명태균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그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또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차기 지도자 지지율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이번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네. 보니까 더블 스코어 그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코어 차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진 것도 문제고요. 개인별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네, 노리신 거 아니죠?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 자체가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어제 기자회견이었지만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결과를 봐야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결단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대표 개인의 지지율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격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방어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괜찮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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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정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려할 일 없고 같이 일을 하면서 당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죠. 지금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게 아마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말씀하셨고 앞으로 쇄신의 조치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본다면 분명히 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법사위에선 야당 주도로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내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를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은 이전과 상황이 좀 다르게 될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순방을 하지 않겠다. 네. 앞으로 공식적인 활동은 자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도대체 누가 풀어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우리 전직 대통령들을 봤을 때는 아들이 비리가 있다든지 아내의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또 사과를 하거나 그 철저한 그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적용되는 이 잣대 그리고 특검을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요즘 삶이 정말 팍팍하시더라고요. 민생도 어렵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같이 힘든 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사가 안 된다, 손님이 없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적어도 대통령을 신뢰하고 믿고 또 얼마 전에 미국 대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더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의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대통령이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많은 시간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 패널들이 또 사용을 하게 되고 국민 여러분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민생 얘기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지금 의혹에 대해서 왜 수사받지 않냐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당 대표께서 지금 중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2개나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입법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외로 다 우르르 달려나가는 이 상황이야말로 이게 지금 민생을 팽개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결을 선고 전에 어떤 이 특검이라든지 어떤 다른 헌정 중단의 이슈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고 판결의 선고는 판결대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관해서는 지금 이 우리 당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네. 계속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제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다시 의결해서 부결이 됐는데도 즉각 다시 상정을 합니다. 네. 예, 그것은 정치 공세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가결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좀 유도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 대통령의 네.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면서 뭐 이거는 삼권분립 위반이다 하면서 또다시 공격을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독소 조항에 대한 이야기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를 아예 임명할 수 없는 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하지 못하는 수사를 좀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야당이 주도하는 특별검사, 야당만이 원하는 특별검사로 그 공정한 수사가 되고자 하는 특검법의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한다든지 뭐 뺀다든지 하는 노력 전혀 없이 그냥 즉각 재상정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와중에 민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네. 네, 이런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좀 더 챙기고 또 장외에 패딩을 입고 나가기보다는 국민들을 좀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반박할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어제 말로만 이제 사과를 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사실은 저는 법 앞에서 이렇게 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저는 계속 서울 경기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지방에 계신 분을 만날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대구에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네.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찍었던 분이시고,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게 대구 분들이 깊이 표현은 못해도 스스로 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뭐 오늘 또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가지 않는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 그리고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활동의 범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지 두루뭉실하게 정말 그냥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좀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문제를 놓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거듭 요청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이게 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다 대 이게 인권 침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누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네,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2017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그 중계를 하는 거는 중계를 할 수 있다. 이제 재판부가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은데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신분이었고 국정농단이라는 명확한 국민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판단이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계가 가능했지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사실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이 모든 권력과 또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런 행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라는 것은 사실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힘의 균형에 의해서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정말 100명도 넘게 다 조사를 하고, 지금 재판이 이 두 개도 있지만 또 관련된 배우자 관련된 재판도 있고요. 얼마나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판결이 나오고 딱 대법원에서까지 딱 어떤 판결이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무리한 수사다, 그리고 이거는 야당의 정적 죽이기 수사다라고 보여지고, 중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도 정말 그냥 망신 죽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판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네. 귀담아 듣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그 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네. 이제 판결 선고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의 허가 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허가를 하든지 만약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공의 경우가. 이익에 의해서 재판장이 허가를 할 때. 네. 지금 국민의힘의 그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잠깐 들어보면 민주당의 현직 당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또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 판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TV 생중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군요. 지금 아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고가 생중계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은 허가 신청 결정이 나기 전날 법원에 잡힐 의견서로 네, 이제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허가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반응은 선고의 생중계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이다. 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장관께서도 네. 국민들과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린 법원의 결정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가능했던 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 좀 무죄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네, 이 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하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짧게 들어볼게요. 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법원을 압박하려는 용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싶습니다. 법원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 얼마나 그 심적 부담이 크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무죄 관련해서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한 70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네네. 인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법관이었던 입장에서 네네네. 70만 명이 무죄 탄원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재판부의 압박입니다. 아. 판결의 선고라는 것은 판결만 네. 다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당사자만 놓고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다 있는 데서 방송으로 나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판사의 심증 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무죄다 유죄다라는 것은 법관이 오로지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의 당대표이자 또 유력한 그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에게 70만 명 이상이 무죄를 탄원한다? 이것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에도 어긋납니다. 그 부분이 제가 꼭 짚고 네, 저는 그 넘어가겠습니다. 70만 명이라는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민심이 의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법관은 있습니다. 민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판단할 수도 없고 무죄를 유죄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법관의 사법권의 독립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70만 명이 원한다고 하면 지금 그 반대되는 지지자들이 100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유죄를 판결해달라고 하면 그건 또 그럼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식의 여론 형성을 통한 사법부의 압박은 그것은 위헌적입니다. 네, 이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맞붙게 네,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네. 짧게 얘기 중계가 듣고 되었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계속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권력이 다 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당의 당대표일 뿐입니다. 그런 여당이 아닌 야당의 당대표에게 이런 망신주기를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오늘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목적이나 금액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자,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먼저 김혜란 대변인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마약 첨단 범죄, 국민생활 침해 범죄, 그리고 사회 공정성 저해 범죄 등 범죄 분야별로 배정이 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려주고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관서에 내려준 그런 비용이죠. 네, 지금
검찰에서 그 내용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마 전액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을 보면 이제 수사 중 뭐 위장거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가입 비용,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첩보 비용 등 모조리 공개하면 범죄자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 경우, 수사의 기밀성에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거 용처를 도저히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사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그런 특수한 수사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자비로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특수성과 또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자료의 제출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된 후 이번처럼 그 전면적으로 삭감되는 일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그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수사, 안보 등의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저희가 특활비 관련해서도 어떤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누가 사용했는지 어떤 정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돈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비용을 사용하고 싶다면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그런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네. 특활비는 70억 규모고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수 업무 경비가 지금 500억이 넘는 규모인데 특수 업무 경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액 삭감된 채로 그냥 끝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소위가 끝났지만 다시 열어서 협의하고 그때 자료 제출이 좀 일부 된다면 법사위에서 동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전액 삭감돼서 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네. 국민의 세금은 1원이라도 함부로 네. 쓰여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 정확한 좀 소통과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심저격 첫 방송 두 분과 함께했는데, 물론 두 분과 함께한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죠? 이전부터 있었지만 보통 이렇게 살살 좀 진행을 하는데 모든 주제에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서 화끈한 그런 방송 오늘 두 분께서 보여줬습니다. 화이팅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면서 마무리도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